제이빔 건축연구소의 김호중 대표입니다.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 2D가 아니라 3차원으로 되어 있는 형상을 3D 스캐너라고 하는 그 기술로 디지털로 집어넣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공간 건축이나 뭐 여기 아르코 극장이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기록을 뭐 건축가 입장에서 하는 게 주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산업에서 사실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엔진룸이라든지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D로 트레이싱 하면서 도면을 그려서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고, 지난주에 그 그리스 업체에서 요청이 와서 한 것도, 한국에 자기네들 배가 왔는데 그 내부 수리를 하고 싶은데 수리를 하러 엔지니어가 못 와요. 그럼 그거를 그쪽에서 멀리서 원격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간 것보다 정확하게 실측된 데이터로 주길 원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요. 뭐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죠. 백사마을이라든지 군산 프로젝트라든지 목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은 그렇게 잊혀져가는, 논산의 어떤 폐공장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뭔가 없어져가는 것들을 3차원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처음에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조병수 사무실에 있었는데 조병수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어디 컨퍼런스를 갔더니 이러이러 하는데 CAD 같은 걸 이렇게 해서 핀치업 해갖고 이렇게 늘리고 막 확대를 하면 건물이 굉장히 막 한없이 상세해지고, 얘를 이렇게 딱 자르면 단면도가 되고 이렇게 딱 자르면 평면도가 되는데 정말 익사이트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게 2008년도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다른 계획들이 있었는데 다 미루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걸 잘 하다 보니 2009년에 굉장히 굵직한 프로젝트 4개가 그 해 없다가 한 번에 나온 거예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프로젝트라는 게 사람을 교육시키잖아요. 3명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모였는데 다 오합지졸이지. 했어. 근데 그 2번째 프로젝트를 뽑으려고 그랬더니 나만한 경력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명밖에 없는 거야. 그 팀, 첫 번째 팀에 3명. 그 해 4개를 다 참여했어요. 졸지에 전문가가 된 거야.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설계를 멈추고 이거 좀 집중해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어여하다가 왔습니다. 그 3D 스캔은 말대로 무성적인 점들의 합이에요. 레이저가 딱 가서 한 점을 찍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버티컬하게도 360도로 미러가 돌아서 하나의 레이저가 굉장히 빨리 도는데 얼만큼 빨리 도냐면 1초에 100만 포인트를 찍어요. 근데 그걸 5분 돌릴 수도 있고 1분 돌릴 수도 있고 10분 돌릴 수도 있어요. 10분 돌리면 몇십억 개 넘을걸요? 그죠? 계산하면 되겠죠? 어마무시한 점들을 찍어요. 우리가 이제 인상파 화가 때 점유법으로 세계를 그리잖아요. 막 찍었는데 세계가 형상이 보이죠? 얘도 세계를 많이 찍는데 너무 많이 찍으니까 형상이 다 드러나요. 근데 어떤 거는 저희가 색이 없고 어떤 건 색이 있어요. 색이 있는 건 한 바퀴 더 돌면서 촬영을 360도로 착각 동시에 해요. 이 기계가 이 공간을 사진 스티칭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공간의 그 지점에 그 점하고 매핑이 되겠죠. 그랬을 때 찍은 화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360도 카메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돌리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도 취득하고 점유법 화가들의 세상처럼 보여지기도 할 수 있고, 사실상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BIM이라고 하는 거로 시작된 이야기가 자연이 실상을 가상으로 집어넣는 거와 만나는 지점이 스캐너의 등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넣느냐의 이야기로 번지고, 제가 워낙에 건축이나 이런 이쪽에 있으니까 그게 아마도 도시적 관심과 유산의 관심과 그 기록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오브라 팀, 그러니까 제니퍼하고 파블로는 설계를 한국에서 오래 해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이기도 하니까 같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결성은 됐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하던 차에 당연히 현장 설계가 등장을 했고, 저는 그쪽에서 요청하거나 말하기 전에 이미 현장 설명회 갔을 때 저는 3D 스캐너를 들고 갔어요. 현장 설명회가 보통 가면은 그냥 육안으로 보고 사진 찍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 화력발전소는 가장 복잡한 건물이에요. 그 건물에 스캐너를 들고 와서 공간을 찍어 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죠. 재미난 게 저희가 탈락을 하고 나중에 메스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갖고 뭐 하고 슬퍼했지. 그리고 우리 굉장히 안이 좋았거든요. 우리 당선될 줄 알았어, 진짜로.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그 스태프분이 연락이 왔어요. 여기 스캔 하시나요?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그때는 선수로 참여한 컴피티터였는데 여기는 스캔 업체로 연락이 와서 네, 저희 스캔합니다. 재미난 게 오슬로 그 건물의 뒤쪽 부분에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들을 스캔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3차원으로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전 결과물 못 봤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스캔을 시작한다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꿈꾸는 디자인이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어디를 빼놓고 스캔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르코 극장 같은 게 예시가 될 수도 있고, 건물에 극장부가 있거든요. 상당히 높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 위험한 사다리가 있어요. 한참 올라가가지고 제가 스캔을 한 게 있어요. 그것과 이 좁은 사다리에 매달려갖고 스캔 해갖고 하나당 5분씩 찍은 거가 수백 개란 말이에요. 그걸 모으면 하나의 건물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드론에 띄워서 이렇게 궤적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포토그래미트리하고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연구 개발로 치면은 사실 저희가 이 스캐너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그걸 운영하는 측면에서 누가 더 위고 아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기술이 발달하고 보급이 빨리 되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 하나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전 세계로 퍼지는 속도는 되게 빠르기 때문에 독점적인 기술을 에이빔이 혹은 한국이 갖고 있다? 아니라고 봅니다. 숲을 스캔을 해달래요, 영화 제작자가. 여러 개 했어요. 영화 감독하시는 분들이 한 4개, 5개 요청해서 동굴도 찍었고요. 하다가 보니까 뭐 저도 약간 몇 개 재미난 일들을 하는데, 제가 같이 콜라보하는 예술가들이 있어서 같이 만들어서 뭐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만들거나, 그리고 여기 해와 스트리트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있는 건물이고, 이 공간에 스캔을 해놓고 여기에 다양한 제가 갖고 있는 재주들을 혹은 관심들을 다 만들어서 뭐 약간 아트웍 같은 걸 만들고 있고, 이런 게 개인의 관심으로 나오는 다양한 장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남긴 거는 목적은 당연히 아카이빙이에요. 남겨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이유로 고건축도 포함해서 국가 재정을 써서 많은 자료들을 남기는데, 백사마을은 아시다시피 마지막 달동네로 우리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의미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취지와 그 상황과 기술이 만나서 안 할 수 없는, 제가 생각해도 그랬기 때문에 꼭 하고 싶었고, 거기에 하나만 더 한다면 거기서 끝날 수는 없으니까 서울시에서도 끝없이 그것만으로는 좀 너무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완공이 됐을 때 거기 기념관이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VR 프로그램으로 공간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미디어 아트로 활용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니까 기간이 길어지죠. 근데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했거든요. 근데 3D 스캐너가 예민해서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에서는 또 힘들고요. 또 낮에 그 바깥에서 세워갖고 땡볕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작업의 어려움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그 의미의 중요성인데, 3D 스캔뿐이 아니라 사진 기록과 영화 제작자도 같이 붙었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그 보고서 같이 책자를 만드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가들의 작업과 같이 결부시켜갖고 쓰는 3D 스캐너의 활용에 대한 그런 쪽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남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사마을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을 뿐만이 아니라 열악했고 무너진 곳이 많고요.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 측면으로 보면 접근하기도 어려운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스트리트는 다 100% 했지만 내부를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주민들 간에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어느 일과 비슷하게 있었고요. 그럴 때 어떤 걸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3D 스캐너는 보이는 모두를 할 수 있지만 도시 규모로 커지면 모두를 할 수 없거든요. 유형별로 비어있는 집들과 차 있는 집들 그리고 이게 오래됐다고 판단되는 학술적 보고가 있는 것과 두 집과 세 집과 네 집과 공간의 그 베이가 있는 유형별로 할까 하고 많은 토론 끝에 아주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은 그런 고민들이 반영됐다고 봐도 되겠죠. 문화재는 그냥 정적으로 거기에 있잖아요. 꼼꼼히 여러 개를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가치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남대문이나 노틀담 성당 그런 거는 뭐 소실되면은 이게 유일한 하지만 영원히 남아있을 데이터라서 다행히 3D 스캔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치로 보면은 오래전부터 들었다는 이유로는 그게 맞는 거죠. 백사마을은 1년도 더 걸렸어요. 1년도 더 걸렸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길어지는 것도 있고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르코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4개월 정도 걸렸고 그리스 업체에 선박에 갔을 때는 주어진 시간이 16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좋은 조건이면 이건 너무 크고 보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라고 하면 하루 안에는 다 해결이 됩니다. 기억에 한 400포인트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미난 건 그 당연히 화력발전소 그 프로젝트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포인트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걸 다 열기가 힘들어요. 그걸 열 수 있는 컴퓨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상은 뭐 언제나 틀리는 거니까 막 얘기를 해보자면 복합적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스티칭해서 측량 기술이 그 정도로 개인의 휴대성을 갖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은 한참 갈 것 같아요. 한 10년이라고 치면 10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그동안 이 역사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다시 가상으로 집어넣는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마 10년? 굉장히 기술이 빠르니까 10년 혹은 20년 안에 될까. 그러고 나면 그게 우리가 핸드폰이 어마무시한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된 거와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막 던져봅니다. 공간 사옥은 많은 누적된 이 스토리로 그 작은 공간에 수십 년 같이 건축가들이 공간을 꾸며가면서 있었던 역사적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걸 남기고 싶어서 갤러리 측에 요청을 했는데 미팅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이제 리젝이 됐고 안 하게 됐어요. 고민하다가 문만 열어줘라. 내가 남기고 내가 갖겠다. 디지털 건축 아카이브 컨텐츠로 예를 들면 책 같은 거죠. 과거로 치면 그 미디엄, 새로운 미디엄을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작은 바램 같은 거예요. 데이터, 기록 그거는 사실 세계 자체죠. 그러니까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전 정보하고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뭐 어느 누군가의 말을 항상 받아들이는 편인데 스캐너도 마찬가지예요. 대역 폭을 어떻게 내가 어떤 방향을 놓고 얼만큼만 취득할 것인지를 내가 선택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만이 남는 거죠, 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취합해서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의 종합이다, 이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가치를 누가 선택해요? 그 사람의 대역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남대문을 취득하든 뭐 엔진 파이프를 취득하든 뭐 아르코를 취득하든 그거의 종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인데 기록 이게 약간 안 맞잖아요. 이 무성적인 것이 정성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사용은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서 이 미래를 그리는 공간 기록, 이게 3D 스캔이 아닐까. 저는 미래를 그리는 공간 기록자 정도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스캐너가 좀 고가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다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1,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 슬픈 에피소드입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